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선거운동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유행가 리듬에 어떤 후보의 이름이 섞여 동네 여기저기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마다 자리를 잡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며 악수를 건네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마주치셨겠지요? 네, 오늘이 바로 6.3 지방선거입니다. 이미 각 지역의 투표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다가 늦지막히 나가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저런 공약 중에 노동 공약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공약을 진짜 권리로 만드는 건 일하는 우리들의 투표 참여입니다. 정치가 당장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131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3 이야기 131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131 라디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녹화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31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형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워요. 네, 엄청 덥습니다. 지구가 정말.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6월 같은 날씨예요. 네. 네. 그 지난 한 달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노동 뉴스 진짜 노동자였던 삶의 냄새, 땀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전북 지역 고용 시장 이야기인데요. 아마 네. 곧 이후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통계를만 보면 4월 기준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이 늘어서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취업자는 2만 명 늘었다. 그렇죠. 근데 24년 속을 수준으로. 들여다보면 네. 조금 다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간 취업자는 2만 5천 명이 늘어나고, 그런데 45에서 53시간 취업자는 2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늘기는 했는데 임시 노동자이고 상용직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단시간 노동자가 중심으로 많이 늘고 이제 전일 이제 그렇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네, 안정적인 줄고. 줄었다는 네, 그렇군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전주시 평균 임금이 10.6% 올라서 도내 최고를 기록하긴 했는데 네. 노동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도 못 받습니다. 네. 특히 그 29세 이하 청년층이 1인 자영업자가 무려 254%나 늘어났다는 건데요. 네. 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네. 뭐 배달 라이더라든가 플랫폼 노동 같은 어떤 강요된 사장이 네.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여성 노동자 또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구인이 이제 늘어나서 비중이 15%나 늘어난, 그래서 양질의 어떤 노동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수는 늘어났지만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고용 동향을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예.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전북 자치도와
전북 노동권익센터가 편의점 업계와 손을 잡고 5월부터 11월까지 이전 노동자 연계형 쉼터 네. 10곳을 운영합니다. 연계형 쉼터라는 거는 이제 편의점을 그렇죠.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죠. 예, 전주에 5곳, 네. 그다음에 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인데요. 네.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해서 명단에 서명을 하시면 그 매월 비치된 기프트 카드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예. 전주 5곳이 어느 곳인지 혹시 예. 말씀해 주실 전주 수 있습니까? 5곳은 중화산동, 도청사랑, CU 중화산동이죠. 네, 그다음, CU와 주로 CU와 그렇죠. 지금 그다음 전주는 하고 있네요. 도청사랑, 송천제일, 서신미소점, 네.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전주 뉴타운점. 네. 이렇게, 라이더 분들 듣고 계시면 네. 참고를 하셔서 꼭 방문해서 네. 음료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 잘 어쨌든 길 위에가 곧 일터인 분들이잖아요. 네, 라이더 대리기사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이게 뭐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비록 지금은 편의점 10곳인데요. 이 작은 쉼터가 도내 곳곳에 좀 촘촘히 확대돼서 우리 이동 노동자들의 땀을 식힐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매월 20만 원인데 예. 이게 이제 소진되면은 안 된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기에 소진되는 예. 편의점도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6월 이 방송 들으면 6월 초에 나갈 건데 네, 더 더워지니까 예. 또 쉬더라도 이렇게 음료 한 잔 편하게 마시고 눈치 안 보고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점 전주 연계형 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1,205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먼저 해야 할 노동 정책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라는 질문에 1위가 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 공휴일 수당 지원이 1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것은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네. 서름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꽤 많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진짜 고르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군요. 사실은 절박한 곳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2위는 산재 임금 체불 또 근로감독권의 지방 이양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건 가까운 곳에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신속하게 풀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전북도도 이제 하반기부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가 이제 전북도에 이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도민들로 노동자들도 그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왕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금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 이행이 됐으면 철저한 좀 준비를 해서 맞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주 4일제 도입, 그다음에 또 비정직 차별 해소가 그 뒤를 이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좀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어쨌든 아픔을 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어쨌든 노동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선거에 꼭 참여를 해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공약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게 진짜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이제 당선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하기를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권리는 어, 당사자들이 네네네.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네, 그건 바로 맞습니다.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이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빠지지 않죠. 그렇죠. 매달 사건이 있습니다. 예,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A 씨는 고용 허가제 그뭐 E9 비자라고 네네네. 하던데요. 가족 동반이 안 된다며요. 맞습니다. 이 나이는 네. 가족 동반이 안 그래서 되고 지금 있죠. 8년째 타양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족 못 본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등록 체류자가 된 분들이 고향조차 방문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것은 정말 그분들도 이것은 안타까운 그렇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더 아픈 것은요. 고창의 한 축산 농장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왼손 손가락이 절단된 네팔 노동자 B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사고만큼 더 아픈 것은 그 이유인데요. 네. 현행법상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 뉴스에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사업장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이 이제 의무가 아니어서 아니다 보니까 농장주가 이제 필수로 가입해야 할 농업인 안전보험마저도 또 가입이 또 안 돼가지고 네. 아이고. 예, 그래서 근로국정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발례했고 네. 그래서 지금 치료비 문제라든가 또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해고 통보 또 기숙사 퇴거까지 네. 있었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전에 전해주신 이야기는 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네.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가족 동반을 좀 허가해달라는 이나인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비자 중에 가족 동반이 허가되는 비자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E9 이나인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이제 요즘은 이제 연장하면 최장 9년까지 가는 정도까지도 거죠?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가족이 못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고. 예. 어쨌든 우리 농촌 또 그다음에 공장 이제 이주 농자 없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정말 그렇습니다. K 농촌의 구원투수라 이렇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소모품처럼 이렇게 버리는 것은 글로벌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법령의 허점을 핑계대는 비정한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게 산재 이게 참 이게 너무 5인 안타까워요. 미만 농업급에 대한 이게 빨리 시정돼야 되는 문제고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도 몇 번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 이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보험 처리하면은 너무나 이제 가벼운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복잡하게 보험도 만든 없이 거죠. 치료비를 또 지불하고 그러려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재기간의 임금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보험으로 안 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장주분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꿔가지고 어쨌든 보험은 진짜 가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농장주의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농촌 어떤 그 노동 문제도 좀 보드랍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해마다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느는 거보다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하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희생자들이 또 이제 맞습니다. 작은 사업장의 이제 사업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이것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좋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읍 시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계절 노동자 네.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와 또 고용주 네네네. 준수 사항을 네. 집중 점검하기로 음. 했습니다. 현재 정읍에서 710여 명의 계절 근로자가 네. 농촌 인력난을 네. 돕고 있는데요. 숙소 마련이 어렵거나 또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운영합니다. 아, 네네. 아주 그렇군요. 굉장히 네.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11만 원인데요. 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네. 이거 인제 사실 인제 저희도 네. 좀 사건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던 건데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니까, 현장 점검을 한다니까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도 인제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돼서 결과도 좀 발표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권 보호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또 이탈을 막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네네네. 숙소, 그다음에 네. 정당한 대우, 네. 어떤 이런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농촌 인력난도 근본적으로 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점검에 네. 나섰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네, 5월 달에 예. 이제 사실 선거여 가지고 예. 노동 뉴스가,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 뉴스에 막 가려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노동 뉴스가, 지역 뉴스가 많지는 않는데 예. 사실 후보들이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공약화했다면 훨씬 더 많은 노동 뉴스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노동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네네.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다친 이의 손을 또 잡아주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또 오늘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한 달에 이제 한 직종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직종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발표해서 비정규직과 취약 노동자의 실태를 이렇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지역별 고용 동향상의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현정입니다. 네, 그 뭐 이걸 이제 해마다 해오고 계신데 잠깐 이 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도센터가 2021년부터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가공해서 전북 지역의 어떤 주요 노동 동향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해 왔고요. 근데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내는지 모르고 또 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지역의 어떤 노동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실업률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취업률, 실업률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그 노동의 동향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쨌든 뭐 지금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뭐 많은 후보들이 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매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 분이신 우리 유기만 국장님도 같이 네, 공동 저도 연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 보고서는 볼 수 있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요약본도 이제 네. 살펴볼 수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요하게는 이제 비정규직 그 취약 노동자의 어떤 현황 분석, 뭐 임금, 노동 시간의 변화 이런 네.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일 텐데 네. 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큰 변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 동향을 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취약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인포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좀 시각적으로 통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자료집을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워낙 잘들 안 보셔가지고 제가 A3로 한번 네. 출력을 네. 해봤습니다. 근데 여튼 전북 지역은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비정규직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 24년도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네. 감소를 했고 14,000명. 네네, 네, 그 정도 감소했다고.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도 아시지만 국가 통계 중에 비정규직 규모를 내는 조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상의 근로형태별 네. 조사에서 그 사실은 이제 국가가 그 이제 시군은 발표를 하지 않지만 전체 그 이제 광역 시도. 광역 시도의 비정규직 규모를 매년마다 발표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사의 방식이 지역별 고용조사랑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실 근로 형태별 조사상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근로 형태별 그 비정규직 규모보다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은데 일단은 이제 특수고용이 포함되고 막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로 형태별 조사상의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규모는 24년도에 4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부터 비교를 하면 소폭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네, 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도 감소하긴 했지만 저희는 한 58.3, 전반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가 좀 여기 보시면 한 38.9%고요. 이제 성별로 따지면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보다 한 높은데요. 그 작년은 다소 감소했어요. 네, 이제 감소해서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여성 비정규직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통계 수치상으로는 네네. 반가운 소식인데 네네. 전국보다는 어쨌든 높고 네. 전북이 네. 감소하고 있더라도 네. 전국이 38.2% 임금 노동자 중에 38.2%가 비정규직이고 전북은 41%로 나온다고 네. 하는 거죠. 네. 최근에는 또 뭐 프리랜서 플랫폼 이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정규직 규모가 점점점 늘고 있어서 늘어나겠죠.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의 비정규직 규모가 약간 좀 변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혹시 더 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연령대별 특징이라든지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네. 이제 특징들이 좀 성별의 있습니까?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연령대별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전북 지역은 어쨌든 연령대별 비정규직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당연히 60대 이상의 그렇죠. 그 예. 고령의 예. 연령층의 비정규직이 무려 7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연령은 가장 이제 노동을 시작한 20대 연령이 33%입니다. 네. 그 다음이 50대, 40대, 네. 30대 순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전북 지역은 60대와 20대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요. 네. 네, 어쨌든 특히 이제 20, 30대는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만 무려 40% 이상이 증가했고 50대는 단시간 계약직, 60대는 단시간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고용을 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혁신 도시의 그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네, 단시간을 네, 뽑는 네, 뭐 네, 연금공단이나 네,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뭐 음, 체험형 인턴이나 프로젝트성의 어떤 계약직 중심으로 20대가 는 게 아닐까. 2030의 어떤 계약직 비중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 전북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40대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론 1인 가구 수도 많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높아서 단시간 일자리도 그렇게 급감한 게 아닌가 좀 추정해 봤습니다. 네. 네. 그 저희 단체로도 이제 60대 고령층의 이제 상담도 좀 꽤 오거든요. 네네. 비정규직 그리고 쪼개기 계약도 네. 있고 이제 초단 시간. 음. 근데 여성분들은 초단 시간 상담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비정규직이 줄긴 했는데 사실 청년층은 계약직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단시간이 증가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살펴볼 만 이게 진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은 네.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이제 네. 주로는 어떤 업종에 비정규직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올해는 25년도 기준으로는 부동산업이 어, 무려 네. 57%가 넘었고요. 음, 그 다음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네. 서비스업, 그 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보통 예상이 되는 그쵸. 이 세 업종들이네. 가지 업종이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가장 비중이 1등이었다가 2등이었다가 3등으로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보통 부동산업은 이제 그 이름 자체로 네.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네. 업이고 보건업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거주 복지 시설의 네. 어떤 상담, 운영업,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시설 음, 관련한 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숙박 음식점업은 민박업소나 이런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어, 뭐죠?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는 매년 거의 10년 이상 1등 하고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북 지역은 45%가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다음이 서비스 종사자, 그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입니다. 네. 그리고 전년 대비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건 농림업의 숙련 종사자, 어,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순인데요.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시는 분들, 또 청소, 경비,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또는 가사 보조나 또는 육아, 또는 농림업에서 단순한 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종사자는 말은 서비스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네. 또는 간병 하시는 네. 분들, 육아 도우미 또는 음, 검침원들, 음, 또 주차 관리, 배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일을 하는 곳에서 비정규직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전에 단시간 노동자가 네. 많이 늘었다고 했고 통계상으로도 이제 지금 전국 통계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네. 더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네.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제 15시간 미만 주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 네, 말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통계가? 여기도 아까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이 무려 남성보다 2배 이상 한 4만 6천 명 네. 정도로 추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여성이 71% 정도가 돼요. 전체 초단시간 노동 그렇죠. 중에 노동자 중에. 그래서 음, 이 남성과 여성의 규모 차이가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음, 왜 이럴까?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보미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장애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도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단시간 하루에 2~3시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한 이런 음,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커피숍이나
대학교 안에 상권 안에서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시간 미만의 어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배제되면서 어떤 비중도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네. 추정이 아니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요양보호 기관도 있고 네. 강사분들도 공공기관에서도 네. 아예 제가 그 공고문에 네. 뭐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하겠다고 하라고 명시를 해요? 예, 아. 공고 지침을 내리는 네. 곳도 최근에 상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뭔가 이 지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팅을 더 일해 줄 수 있지만 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초단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통계상으로도 이게 나왔네요.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이 초단 시간 노동자도 뭐 차별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목표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네, 맞습니다. 네, 네. 공정임금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 이제 이런 것을 대놓고 초단 시간 15시간 이하로 막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불합리함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물론 익명과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25년도 최저시급 1만 원이 이제 넘었잖아요. 실질 최저임금 근데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통장에 받으시는 임금과 달리 우리가 그런 임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명목 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를 대비했을 때 계산을 하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임금 명목 임금이지만 내 돈으로 예를 들면 콩나물을 하나 샀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실질 네.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이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10,000원으로 도입됐냐면 찾아보니까 한 37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10,000원이 돼서 기뻐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그 임금 안에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2014년부터 25년까지의 전북 지역의 평균 임금이에요. 한 14년에 비해서 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올해 저희의 전북 지역의 명목 임금은 여성, 남성 포함해서 282만 원입니다. 네.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냐면 무려 240만 원대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2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계속 오르고 올랐으니까. 있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 무려 1%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도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25년도가 마이너스 0.4%로 실질 임금의 소비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질문한 것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올랐어. 너무 기뻤지만 실제 받는 임금으로는 구매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초단 시간의 비중도 높은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직종보다. 네. 그래서 이 실질임금의 하락이 이 생계 위협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에서 뭐 210만 원으로 월급은 올랐지만 네. 200만 원일 때보다 살 게 더 없다는 줄어든 못 거죠. 샀다는 물가가 거죠. 올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명목 임금은
200에서 210만 원이 된 거지만 구매 능력은 200만 원보다 적어진 네. 막 190만 원 정도 되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네, 이런 네.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사실 물가가 오르고 이게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가 뭐 고유가 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사실 한 뭐 그런 어떤 고유가 지원금으로만 물가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이제 최저임금을 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이 갈수록 커지는 이 양극화, 소득 격차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아, 참 빨리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정상화 중에 우리나라가 역대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성별임금 네, 격차인데, OECD 국가 중에 네, 한 거의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별임금 격차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네. 이런 공직사회나 네.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실 차별이 그렇게 임금 격차가 이제 있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초단 시간이 많아지고 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이런 그리고 네. 여성 직종 중에 네. 여성이 많은 직종이 이제 계속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음.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음.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 지금 해소를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여기 작년에는. 그림으로 이제 네. 성별을 표현했는데 뭐 이제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제 녹색이 남성이고 보라색이 여성인데요. 25년도에 남성의 임금은 335만 네, 원이에요. 네. 전북이. 여성은 287만 원입니다. 이제 음.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거의 100만 원 네.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어제도 지역에서 뭐 성별임금 격차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이 무슨 이유로 성별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의 차이가 10년 이상 계속 1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똑같은 시간 일을 할 때 여성은 한 66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네. 조금씩 개선이 됐네요. 24년에는 그래도 65.3%? 네, 더 늘어났죠. 24년에는 65.65%? 그러다가 다시 66.9%로 올랐습니다. 66.9%로 약간 격차는 네. 조금씩 줄어왔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실질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 격차가 해소되냐?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만큼 그래요.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튼 여성의 임금이 어쨌든 남성의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이 낮다라고 여전히, 하는 예.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이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네. 문제잖아요.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일터에서 일한 결과인데 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은 하고 여성이라는 성별이라는 어떤 차이로 임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뭐 성별임금 공시제, 임금 공시제를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이재명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도 이미 몇 개 지자체는 주요 공공기관의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은 성별임금 격차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요 행정기관을 뺀 어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의 기관들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시해서 그렇죠. 어떤 차이가 예, 있는지에 예.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공개되고 그것이 공공기관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참. 네, 그 혹시 이제 최저임금 네. 단시간 이런 걸 네. 했었는데 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맞아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월 저는 소득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저시급은 우리 제도잖아요. 한국 네. 사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었고요. 그걸 월로 계산하면 한 20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27%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전국보다 한 0.9%가 높고 물론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에 감소하긴 했지만 어떻게 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직종이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단시간 노동자들은 또 이제 뺐잖아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죠. 우리 전북 지역이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네. 직업별로는 뭘까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음. 무려 40% 가깝게 높게 네. 나타났어요. 네. 네. 그래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이제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 중간에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네. 그런 노동자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런 분들 어쨌든 월 소득이 이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 사니까 월 소득이 이제 최저임금 정도는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 생계비 그렇죠. 수준이니까 네. 그런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단시간 노동자가 많아져 가지고 네. 이제 생활이 어려움을 느끼는 호소하는 그런 층이 많아진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분석에 따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초단시간이나 최저시급 미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60대가 가장 높았어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는 60대가 초단시간과 최저시급 미만의 비중이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단시간은 여성이 71% 넘었고 60세는 87%를 넘었고. 네. 그러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성들이 네. 어떤 노동을 하냐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노동이지만 네. 주변부 노동, 음.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노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60세 이상은 네. 남녀가 다 그런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경비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고령 연령대 금방 말씀하셨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나 이런 저임금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네. 일자리가 이제 없다 본 일자리 뭐가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네. 그 취업을 원하고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고령층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다시 편입되고 있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최저시급 미만도 많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또 뭐 저희 지역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많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전북 지역이. 네.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국보다도 2%가 높아요. 저희 전북 지역은 5인만 사업장이 19.3%, 이제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도 60대예요. 60대가 30%를 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40대 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권이나 노동 기본권의 보호가 어쨌든 배제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부 정책들이나 지자체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이제 선거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후보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병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상병제도가 도입된다거나 혹은 또는 금방 얘기했던 고령 노동자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센터를 소개하셨는데 이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과 이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주 통계상 그 뉴스 브리핑 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청년층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전주는 24년에 비해 25년도에 막 240%가 청년 창업자들이 증가했는데 네. 참 그런 영세 사업장도 네. 사실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좀 문제인 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영세한 어떤 사업체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 지원 음.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해 보이고 네.
네. 그리고 인제 해마다 인제 사실 비정규직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약간 뭐 몇 퍼센트 네네. 등락은 있지만 네. 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네. 인제 저희 지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네. 인제 비정규직도 높고 최저임금 미만도 많고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이런 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합니까 실제로? 일단 뭐 지속적인 실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임금이었죠? 공정임금. 공정임금. 네. 저희는 비정규직. 공정임금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생활임금 적용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음.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초단 시간의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사회 서비스원이 있잖아요. 네. 네, 전북형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현 어떤 지자체의 어떤 공약이기도 한데 이런 서비스원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어떤 음. 작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인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산업정계 통계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뉴스로만 듣고 이 통계를 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이 사망 만인율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가입자 10,000명당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사망 만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이 0.38이었어요. 네. 근데 전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0.47이었습니다. 아. 그니까 전국의 사망 만인율보다 전북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 준 건데요. 사망자 수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대재해. 전라북도의 어떤 그림입니다. 14개 시군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군산 지역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줄기는 예. 했습니다만 여전히 5명, 김제 5명. 이게 이 파란색의 숫자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의 네 숫자를 표현하는 네. 건데 어쨌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 음. 지역이 또 그래서 어쨌든 산업의 안전 지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이 사망 만인율을 봤을 때 드러났고요. 또 이 여기는 이제 전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전북이 재해율이 전국이 0.67인데 전북이 얼마죠? 0.77. 0.77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북은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지역이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지만 또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뭐 네. 울산이나 경남 네. 이런 데를 이런 전남 이런 데를 빼고는 네. 굉장히 인제 그다음으로 높은 게 인제 거의 전북이네요. 전북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한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명 정도 증가를 했고 어쨌든 도내 사업장이나 뭐 건설 현장 뭐 등등의 어떤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나 질병 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네. 자 인제 산업재해 통계까지 네. 시간 관계상 인제 저희가 14개 시군의 어떤 특징들도 이렇게 네. 짚어보면 좋겠지만 네. 오늘은 전북 지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들어보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14개 시군 특히 특징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해마다 귀중한 통계 자료로 전북 지역에 없는 노동 동향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수고해 주신 노현정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있는 노동요, 역사 속의 노동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뭘까요? 저희 회사에는 아주 이상한 투명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수기 물통입니다. 분명 정수기 물통이 텅텅 비어 있는데 다들 눈이 먼 건지 그 누구도 교체하질 않아요. 10번 중 8번은 참다 못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운 새 물통을 끙끙거리며 굴려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 남 직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변하질 않아요. 지난번 교체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러 온 건지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기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제 텀블러에 물을 받아놓고 빈 물통을 봐도 신경을 끄기로 말이죠. 이렇게 마음먹으니 차라리 속이 편하더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름철 필수인 얼음입니다. 얼음 얼리는 과정 다들 아시죠? 틀에서 비틀어 빼서 통에 담고 다시 물을 받아 쏟아지지 않게 조심조심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한 번 얼릴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잖아요.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얼리는 사람 따로 홀라당 먹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음이 다 떨어진 걸 빤히 보고도 그냥 냉동실 문을 닫아버리는 빌런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툭 던지는 얄미운 한마디. 아, 냉동실에 얼음이 없네. 어쩌라고요. 없으면 본인이 얼리면 되잖아요. 이 꼴 보기 싫어서 전 이제 회사 얼음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진짜 최고 꼴불견인데요. 무거운 비품 배달이 올 때입니다. 딱 봐도 묵직한 박스가 들어오는데 다들 모니터에 영혼을 판 것처럼 망구석이 되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 다들 집 밖에 나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빌런이 되는 건지,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접받고 살고 계신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 속 터지는 직장에서 탈출하는 길은 로또밖에 없어서 매주 토요일만 바라보며 출근하지만 그래도 이제 얌체 빌런들 사이에 좋은 동료들도 있어서 겨우겨우 버티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직장에서 이런 투명 인간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발 저만 이런 꼴 보며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 해피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 때문에 밝고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행복한 일상을 갈구하는 노래네요. 사연자님이 왜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수기통 함께 갈아요 뭐 이런 거. 얼음도 함께 얼려요. 무거운 택배 박스 함께 날라요 뭐 이런 갈구의 노래네요. 그래요. 잠깐이면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잠깐 같이 하면 또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려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평등, 이런 직장 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좋은 동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